만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 날씨는 흐렸지만 시장만큼은 참 맑은 날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종목 안에서도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하는 건지 행복한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강함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일은 뉴딜 관련한 정책도 발표가 되는 만큼 관련주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 바로 용쟁호투에서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 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하시면 썰전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원픽 종목도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된다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범 선생님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주말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월요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계신 것 같아요. 다비드 네. 전문가님 주말 동안 좀 뭐 하셨나요? 저는 어제 저녁부터 병에 걸렸어요. 월요병. 네, 월요병인데 아직 고쳐지지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저랑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월요병을 또 충분히 또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시가 좀 나온 것 같고 오늘 또 좋은 내용들과 한 주 월요병을 또 한 방에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슈와 그다음에 종목 얘기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월요일이 힘듭니다. 저도 벌써부터 좀 비도 오고 지치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잘 들으셔서 한 주 동안 신나는 수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했냐고 여쭤봤는데 그 대답은 안 해주시네요. 저는 딱히 그렇게 큰 일들이 없었는데 네. 좀 바람을 좀 쐬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주식하다가 한 주 동안 머리를 좀 많이 쓰면은 네, 또 네. 시키고 오고들에게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와야 되는데 그 대신 몸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쉬면 또 이제 월요일 날 그만큼 또 힘들죠. 그죠. 우리 범 선생님 뭐 하셨을까요? 저는 잠만 잤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네. 내내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휴식을 필요했는데 일요일 날 그냥 뻗어가지고 낮에 잠들었는데 밤에 일어나서 하루를 좀 날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부랴부랴 또 잠을 줄여가면서 오늘 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분들도 오늘 월요병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날씨도 좀 꾸리꾸리해서 기분도 썩 좋지만은 않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전문가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의 시작부터 상황이 좀 괜찮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들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해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좀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또 월요병에 지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탄력이 있고 좀 힘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의 그 기술적인 흐름이랑 요즘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같이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즘에는 코스닥이 분위기가 좀 먼저 더 좋아졌죠.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포인트가 첫 번째 그 고점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봉이, 그 다음에 투봉이, 그 다음에 이제 삼봉이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탄력들이 받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맞춰서 그동안에 좀 루즈했던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제 순환매를 지금 기분 좋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장이 정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또 혈장 치료 관련된 종목들 임상에 돌입한다는 뉴스에 맞춰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일정을 앞두고 있는 정책주들이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요즘에 미증시도 분위기 좋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증시도 좋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종합 증시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는 코로나니 아니면 흑사병이니 아니면
아니면 물난리가 나가지고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늘 상해 종합 증시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도 지금 추세를 조금 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져본다고 하면은 우리 코로나 전에 시장에 좀 만들어놨던 고점 충분히 도달 혹은 돌파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셔서 매매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흔히 말하는 개별주 장세 아니면 이제 좀 재료의 순환매가 정확하게 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주인공, 뭐 내일은 다른 주인공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좋고 그다음에 이슈는 충분한데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취만 한다면 충분히 단기간 안에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웬만하면은 날아가는 종목들 이미 급등된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송 보시면서 다음의 이슈와 다음의 테마는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선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해주신 게 네. 굉장히 든든하네요. 아, 그럼요. 편안하게 방송 보면서 네. 매매하시라.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시장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월요일 날 사실 정책 관련 이슈가 오늘 나왔어야 됐는데 뭐 저번 주에 이슈에 통해서 하루 딜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내일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이후의 여파가 살짝 조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주들만 가고 있고 사실상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업종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인데 지금 시젠이라든지 많은 업종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시젠 같은 경우는 좀 돌파하고 있고 또 방산주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흐름도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책 이슈로 한번 계속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2차전 막 끌어올렸는데 막상 내일 정책 이슈가 딱 재료 소멸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나올 것이냐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슈에 대해 정책주들이 약세가 나온다 하면 다시 시장이 살짝 좀 눌릴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한 주 동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린 것 같다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까지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의견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두 분의 썰전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토 이렇게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들어오시면요. 썰전에서 궁금한 점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오늘 관련된 강의와 관련해서 원픽 종목도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영상 보고 썰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이제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이 오늘 주제를 바로 한국판 뉴딜로 꼽아주셨단 말이죠. 근데 다비드 전문가님,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하셨겠지만 이 한국판 뉴딜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관심이 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국판 뉴딜 아니면 뭐 이제 K 뉴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화면 좀 제 PPT로 좀 넘겨주시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K 뉴딜 아니면 이제 한국판 뉴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제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도 잘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뭐 이제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코로나를 좀 한국판 뉴딜로 이제 극복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과거부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비대면 쪽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통신 쪽이라던가 우리가 뭐 잘하는 쪽을 좀 적극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로드맵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극복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최근에 왜 다시 불거졌냐면은 사실 이 한국판 뉴딜은 예전부터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일정으로는 오늘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제 뉴스 기사 타이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주재를 하면서 전략 회의를 또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 보고 대회 기조 연설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발표들이 내일 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1차 추경, 2차 추경, 그 다음에 3차 추경을 했는데 3차 추경이 또 예산안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어디로 쓰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수혜주들이 나올 테니까 시장에서는 그쪽에다 이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적어도 이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주제는 우리 한국판 뉴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범 선생님도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뉴딜 정책 자체가 지금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소비 촉진 또 아니면 지금 이 불경기를 타게 하겠다 이런 뭐 정책 큰 이슈인 거잖아요. 과거 뭐 예를 들면 100조 규모에 가까운 뭐 MB 정권 시절에서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빅 이슈에 있어서는 물론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고점이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4대강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은 뭐 이화공룡이라든지 홈센터라든지 종목들이 10배, 작은 파동이면 3배 이상으로 움직였던 흐름인데 지금 사실 이거 100조 규모의 뉴딜 정책도 뭐 5G라든지 풍력 아니면 뭐 그린 뭐 여러 이슈는 있겠지만 지금 이슈가 지금 처음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살짝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뉴딜 오늘 강의를 하고 이슈를 말씀드릴 텐데 이걸 이 뉴딜 해가지고 종목이 엄청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뉴딜에 들어가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뉴딜 정책 진짜 내일 엄청 크게 수혜돼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과연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이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슈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그래도 내일 이제 발표가 될 테니까 관련된 업종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네. 이미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네, 내일 맞습니다.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관련된 업종들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수소차라던가 아니면 뭐 풍력이라던가 이미 바닥에서 이제 이미 시작된 네, 종목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네. 당일날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재료 소진으로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일단은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진으로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에서 로드맵을 짜고 어디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계획들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시작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간 것 같지만 멀리 본다고 하면은 대략 뭐 무릎까지밖에 안 온 종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목들에마다 좀 갈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잘 들으신 다음에 뭐 내일 발표 나오고 직전이라던가 즉시에는 거래량들이 막 많이 나가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수급이 더 많이 쏠리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추격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다음엔 어떤 것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새롭게 보고 여기에다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그 틈새 시장을 잘 보고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한국발 뉴딜과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이 생각하는 수혜 업종은 어디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포커스는 워낙 그린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린은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저는 네. 디지털, 디지털. IT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좀 오늘 맞춰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은 조금 쉬어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다비드 전문가님은 네. 어디라고 보시나요? 범 선생 전문가님이 원고를 보고 저를 그냥 저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린 뉴딜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친환경 정책 이제 우리가 뉴딜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 올라간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테마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장주가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종목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뭐 하나하나씩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뭐 이쪽에 뭐 풍력주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주목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주제 한국판 뉴딜에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이 조금 갈립니다.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린은 조금 쉬어야 할 때다. 디지털 쪽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범 선생님은 그래도 뉴딜 정책이므로 친환경 쪽으로 가보자. 다비드 전문가. 네. 다비드 전문가님, 죄송해요. 다비드 전문가님은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 안에서 안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저는 평화주의자인데 이 방송에서 자꾸 좀 막 싸움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붙이다니요. 제가 그 2부 방송을 보니까 네. 막 전문가들이랑 막 피아노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하시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약간 좀 쌍막하게 좀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라고요.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래 이제 그 막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 이런 게 또 제일 재밌죠. 겁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좀 강력하게 또 이제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그린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원래는 이제 그 한국판 뉴딜 내용들을 좀 보여줬다가 약간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뒤늦게 나왔지만은 그 정부에서 더 부각을 하는 이런 이제 테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하는 뭐 옛날부터 계속 올랐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 더 강력하게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화면을 같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난 6월 1일 날 그 정부에서 6차 비상 경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범 선생 전문가를 보니까 디지털 뉴딜 이쪽을 보는 것 같고 네. 저는 이 뒤쪽에 있는 이제 그린 뉴딜 요거를 이제 좀 보는 건데 이제 정책 과제에서도 그 25개의 프로젝트를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8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여러 개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은 이제 뭐 친환경차, 수소에너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22.11% 이런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자꾸 뭐 많이 올랐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풍력 쪽의 이제 종목들인데 동국 SNC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닥 대비해서 2,500원이 이번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한 6,650원까지 2배가 넘
넘는 그런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에 소외되었던 구간들이 너무 오래됐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호가 자체가 좀 위에 대기 물량들이 비어 있고 소외되어 있던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을 더 빨리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풍력 쪽에서는 이제 유니슨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률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뒤늦게 시작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말이 꼬이네요. 하나가 GNC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횡보를 좀 해주다가 최근에 3거래일 안에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6.33%,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14.41% 이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 에너지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분야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국 SNC라는 종목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테마 쪽에 이제 뭐 유니슨이라던가 아니면 뭐 CS 윈드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런 테마와 강세 분위기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화면을 좀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또 3차 추경안 발표가 나오면서 그린 뉴딜 관련된 또 발표가 6월 3일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 기반 마련, 그다음에 에너지 디지털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에 2천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그다음에 주택, 건물, 공공기관인 분산형 태양광 설치 비용 보조를 550억 증액한다. 그다음에 농축산 어민 읽을 게 많네요. 태양광 설치 비용에 뭐 500억 원을 뭐 증액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재생에너지에 얼마를 또 투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순환매 흐름들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풍력도 같고요. 그다음에 지열 에너지도 시작을 하고 굉장히 좀 분위기 좋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추경안이 나오고 그 강조를 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하고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돌파가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이쪽을 보는 거는 맞는데 들올라간 종목들에 약간 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좀 태양광 쪽에서는 종목들이 아직 좋은 종목들이 많다.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범 선생님은 그렇다면 태양광은 좀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태양광 자체는 그렇게 사업성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높은 그런 업종은 아닌데 아, 그래요? 업종은 아닌데 덜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지금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또 뭐 하나 꼽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 좀 이제 3등 주자로 좀 움직이는 거라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보여지는데 일단 풍력이라든지 그래도 사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사업성이 그래도 좀 그래도 받쳐줘야.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는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네. 이슈만 보면 최근에 그런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훨씬 좋은 흐름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IT 말고 이런 그린 뉴딜은 정책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책이 일회성으로 딱 나와버리고 그 이후에 이슈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행보를 지체할 그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국 SNC라든지 뭐 지금 유니슨 이런 거 보면 차트를 보면 네. 이게 지금 뭐 2018년도, 19년도 이게 계속 친환경 테마긴 했지만 차트는 거의 2년 동안 이슈 없이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고 있는 테마들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딱 끊겨버리고 다시 뭐 그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하반기에 뭐로 기사도 없고 재료도 없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탄력을 좀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20% 더 들어가려다가 조정 구간이 나와버리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IT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플러스 또 뭐 붙일 게 많아요. 붙일 게 뭐 실적도 있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개 붙일 게 있는데
아까 뭐 풍력 그린 뉴딜은 사실상 정책 빼고는 딱히 좀 바라볼 소재가 만한. 금방 예. 소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특히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길 보고 또 추가 베팅이 들어간다. 조금 리스크하지 않나. 조금 이렇게.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장 업종이 이제 빠지면 이제 또 이제 3등, 4등 섹터도 이렇게 올라간다 보장이 또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게 살짝 좀 궁금하긴 좀 합니다. 네, 얼굴이 오늘. 조금 붉어지신 것 같아요. 여기에 미간에 좀 힘이 좀 들어가는데. 근데 일단은 좀 뭔가 좀 어거지로 지금 이유를 좀 만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민세 전문가님이 봤을 때는 뭐 태양광의 네. 뭐 사업성,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성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놓고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풍력이 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풍력 기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해외 수주를 따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사업성은 사실 뭐 먼저 간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태양광 쪽에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부각이 더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목의 그 무게감과 그 다음에 네. 이제 테마성 가벼움 이런 정도가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딱히 정부에서 찝어서 말하는 내용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로드맵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좀 아까 좀 말하려다가 하나를 좀 빼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화면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뭐냐, 바이든 그 조 바이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평균 지지율 변화 추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조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의 뭐 경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의 입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와 좀 약간 좀 디스를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흑인이 또 경찰 대응이 잘못하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에서의 좀 뭐 잘못된 멘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좀 여러 가지 좀 해프닝들이 좀 있었죠. 아니면 이제 뭐 최측근들에 대한 감형 이슈라든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그 이번에 2020년도 11월 3일 날 미 대선이 있는데 좀 새로운 인물로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엄청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같은 그 이제 힐러리가 또 이제 그 트럼프랑 이제 경쟁을 했을 때도 그쪽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들을 부각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미 대선 테마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고 이번에 이제 2050년까지 조 바이든이 공약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5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을 또 100% 이렇게 돌려놓겠다라는 100% 이제 가동률을 좀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좀 막 석탄 태워서 뭐 이런 것들 화력 이런 거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률을 100%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또 대선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좋은 영향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 조 바이든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성기업이라는 종목이 일단 1차적으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정치 테마주 아니면 이제 인맥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목인데 시장에서 소문이 이제 그 조 바이든이랑 같은 대학을 나왔다 대표가 이런 이슈로 이제 인맥주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선거 시즌이 온다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남선 알미늄이라던가 뭐 이월드 이런 종목들이 뭐 100%, 200%, 300% 급등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 그 정치 수혜주를 보시는 분들은 인맥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주들이 따라간다는 것을 충분히 매년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우리나라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미 대선에 의한 거기에 이제 정책 수혜주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일 뭐 재료와 이슈가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쉬어가는 구간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을 줄 그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매수 구간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대. 그 이상으로도 정부에서도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 전에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연히 이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32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의 내일 발표될 뉴딜 정책과 관련된 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 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하시면 썰전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친환경 쪽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범 선생님은 디지털 뉴딜 쪽을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요. 관련된 업종, 원픽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범 선생님 이제 드디어 발언을 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차트랑 이제 화면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키워드가 네. 키워드가 이번 정권의 그 뉴딜 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예, 디지털과 네. 그린, 여기에 이제 하반기 명운을 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임팩트가 큰 그런 정확한 규모는 이제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주가도 분산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패턴 거죠. 그러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IT 쪽에서는 지금 바로 5G 세대 인프라 그런 이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주들은 뭐 일주일 그리고 2주, 한 달 전부터 올라간 종목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임팩트는 확실히 강한 건 맞다. 근데 그게 단지 하웨이 이슈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통신 분야 안에서 서비스가 발전된다, 이거를 좀 보긴 그렇고, 오히려 뉴딜 프로젝트 안에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IT가 또 어떻게 좀 뻗어나고 있냐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 이런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사회 간접 자본 SOC 디지털화, 이게 세 개의 주축으로 뉴딜 프로젝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저번 월요일날 용쟁호투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이제 5G 업종들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탑3를 잡아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지금, 그때 6일이었네요. 6일날 들여서 그 종목이, 그러니까 시장을 뜨고 나서 그 테마를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재료가 눌려줬을 때 이렇게 들어갈 때는 확률이 높은 거고,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누굽니까?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 보면 흐름이 눌려줬을 때 들어가는 흐름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뉴딜 정책에서도 분명 내일 재료가 나올 텐데, 내일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이슈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최근 일주일 동안 내지 요번 주 월요일 이런 강했던 애들이 생각보다 더 세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부각받지 못했던 업종이 강세일 수 있는, 작년이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5G도 저번 주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용쟁호투에서 가져온 이슈인 거고, 오늘도 제가 가져온 이슈가 바로 뉴딜 프로젝트 안에서 보안 쪽인 부분입니다. 클라우드가 사이버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곽강받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최근에 에이스테크가 133%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인공지능 대장주, 그럼 데이터 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정확히 수요일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고 2번 정도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 뉴딜 정책에서 IT에서 수혜를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 종목을 지금 잡아도 되는가? 아니죠.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조정을 받고 또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거는 뭐 복불복인 거죠. 솔직히 여기서 빠지면 단기 손실이 클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올라가면 땡큐인데 떨어지면 또 대응이 안 되시니까 이런 자리보다는 충분히 그 전에 제가 5G 드렸을 때거나 안 올라간 종목을 드렸을 때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근데 지금 워낙 뉴딜 정책이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덜 올라간 뭐 AI뿐만 아니라 통신, 뭐 SOC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안 올라간 업종들 중에서 뭐 보안주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 뭐 라온시큐어 이런 자리 종목들,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서 흐름을 넘어간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K사인 이런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서 IT 뉴딜, 그러니까 지금 보안주 관련주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일주일 동안 각광받지 못했고 이런 이슈를 종목이 분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고점에 있는 뭐 5G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종목 이슈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그린, 디지털 이렇게 갈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오른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일맥상통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비드 전문가님이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갑자기 막 흐름이 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보안주로 이렇게 좀 쏠려 버렸는데 이제 뭐 그런 좀 그 연결고리 이런 거를 좀 더 설명해 주면은 좋지 않았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보안주 얘기를 하면서 안 올랐으니까 이게 좋아 이런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그 뉴딜 정책이 얘기가 네. 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를 이제 뉴딜 정책 디지털로 이제 붙였으면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야지. 이거를 이제 그쪽으로 붙였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안 나왔어. 그러면 과거에도 뭐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뭐 코로나가 막 가도 반응이 안 나오면은 그런 거는 이제 테마주와 재료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보안주들이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시장 올라가니까 조금씩 좀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거와 관련된 생각이 거라고 좀 보기엔 어렵다.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이제 3대 프로젝트가 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 육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SOC 디지털화. 이게 한국판 뉴딜 IT 쪽에서 강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본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든지 5G라든지 그리고 뭐 비대면, 지금 비트컴퓨터를 비대면 업종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강세였잖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들어갔던 업종들은 대부분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클라우드, 사이버 안전망 이런 보안주도 분명히 키워드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역발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 논리로 제가 오늘 컨택을 한 거였고, 당연히 클라우드 사이버 안전망은 사실 정책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뭐 개인 보안도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금융이라든지 재료를 엮을 게 장기적으로 좀 더 많다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가 정책 이슈에서 정확한 딱 그 핵심적인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사실상 정책에 엮여져 있고 그리고 그 이슈는 보안 쪽에서는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보안 이슈도 강화도 보이고 또 개인, 이런 소셜 이런 부분도 워낙 강세인 그런 지금 시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 시장에서는 커지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뉴딜 IT보다 아니면 그린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셨는데 납득이 좀 가시나요? 잘 안 가는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용쟁호투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통해서 두 전문가님의 썰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을 좀 얻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썰전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주식 맛수가 펼치는 썰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지금 테마주 장세라고 하는데 내가 공략해야 될 종목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썰전에도 참여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꼽아주시는 원픽 종목을 통해서 좀 편하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문가님들의 종목 브리핑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다비드 전문가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쪽 테마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싹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또 방송 보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네. 내일 개장하기 전에 지금 이쪽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이 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 뉴딜과 그다음에 아까 이제 디지털 뉴딜 이쪽 같이 정리를 해드리는데, 보안 관련된 종목은 아마 뭐 범선생 전문가님이 정리를 좀 해주실 거고, 제 쪽에는 저는 관심 대상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일 뭐 5G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아니면 뭐 이제 풍력, 태양광, 지열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들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세다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노란톡 부지런히 들어오셔서 내일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아까 그린 뉴딜 정책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 쪽의 종목들을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기분 좋게 그다음에 예쁘게 보고 있는 차트들을 몇 개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시장에서 그 상장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신사업으로 태양광 소재 이쪽으로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친환경 태양광 이쪽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신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의 가장 그 기분 좋은 그 흐름이 뭐냐면은 좀 무한한 가능성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에 만들어놨던 정고점이라던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요 고점 돌파했죠.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 여기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더해진다고 하면은 위쪽으로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 OCI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과연 이 종목을 1년 전, 2년 전, 3년 전 차트를 같이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넘지 못했었던 장기 평선 돌파 그다음에 안착 그러면서 이 종목에서는 수급들이 기간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에서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매물대 돌파 위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의 가능성도 충분히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 ENG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태양광 쪽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붙었어요. 과거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더 좋게 보는 거는 과거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막 때문에 지금 잘 보이시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언덕 매물 형성했어요. 두 번째 언덕에서 돌파 못했습니다. 세 번째 언덕에서 종가로 갖다 붙이고 있죠. 내일 이슈가 더해지면서 여기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1봉, 2봉, 3봉 돌파 시에 위쪽으로 날리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옴니 시스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성 파인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바닥권에서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종목들이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관심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 보니까요. 내일은 오를 것 같진 님이 두 분 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월요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전투력이 만렙이네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다비드 전문가님 월요병이라면서요. 월요병이라서 좀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 범 선생님.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 차트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좋은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OCI가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OCI 자체가 근데 너무 이게 떨어져 있는 이게 지금 대장인데 OCI가 사실 태양광의 그 중심인데 네. 사실 뭐 OCI만 보더라도 지금 태양광의 업종에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기대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대장 중인데도 합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종목 리뷰해 드릴까요? 바로 해주시죠. 네. 네. 최근에 급등 나왔던 데이터 솔루션 이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솔루션이 뭐야?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차트죠. 얘가 언제 급등이 나왔습니까?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옆으로 행보했다는 거예요. 옆으로 행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 그리고 최근에 비트컴퓨터. 네, 비트컴퓨터. 여기 고점 찍고 나서 1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가 상승 나온다. 요걸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월 전에 고점이 찍고 나왔던 지금 행보 중인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봐봐요. 자, 고점. 5월 고점을 찍고 나서 1개월 정도 약간 횡보하고 있는 흐름. 여기서 정책 이슈가 분다. 한 번 정도 떠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라운시큐어라든지. 네.
지금 1개월 전, 1개월 보름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아까 데이터 솔루션처럼 옆으로 행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업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테마의 순환 과정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자리 또 누구 있죠? 예, 뭐 K사인이라든지 다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보안주들이. 그렇죠? 오늘 느낌이 좋았던 게 아톤이라는 관련주입니다. 얘도 5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그럼 최근 뉴딜 정책으로 한번 5G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나왔던 애들이 1개월, 2개월 전에 급등 나오고 옆으로 행보한 지 한 1개월 뒤. 그리고 나서 이슈 불어가지고 강한 급등. 근데 지금 뉴딜 정책에서 가장 많이 안 올라간 업종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안 이슈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손절가 대응만 좀 잘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더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역시 이 중에서 원픽은 노란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브리핑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리뷰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서도 원픽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방금 좀 전에 네.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아까 또 이렇게 태양광 대장주가 좀 이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그래서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뭐 그린 정책 관련된 종목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OCI 보면은 요거는 다른 건 갔는데 이거는 안 가서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느 장도 이거 좀 약간 억지로 좀 부리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에 이마에 약간 좀 핏대가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보니까 종목들이 좀 아직 안 갔어요. 네, 그죠? 네. 지금 뭐 이슈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좀 드네요. 차트를 보셔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정책주로 그러니까 뭐 다른 이슈가 들어온다고 하면 모를까 정책 이슈가 들어와서 그쪽 관련된 편입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당장의 일정이 내일인데 적어도 오늘은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안 올라간 건 좋지만은 조용한 거는 좋지만 계속 조용하면 어떡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 말도 맞는 게 이게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선 반영이 조금이라도 되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인공지능 테마만 보면 딱 알아요. 사실 뭐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3일 만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책이 딱 나왔는데 만약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IT 뉴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테마 순환의 어떤 흐름인 거거든요. 올라간 애들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거 올라간다. 그런 논리에서는 조금 더 지금 보안주들이 한번 이슈 받을 만한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뭐 태양광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이렇게 공략을 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대장주가 조금 흔들린다 했을 때 조금 오히려 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태양광이 워낙 지금 소외받은 업종 중에 하나라서 그게 좀 우려가 좀 되네요, 살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 만나봤는데 오늘 세 종목씩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문가님들이 직접 고른 원픽 종목, 그 원픽 종목을 노란톡에 공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 호투를 통해서 공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보안주는 빼고 올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비드 범 선생님이 올려주실 거라고. 오늘 제가 들어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정보도 많이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